자, 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흥분의 전도와 전달 단원입니다. 그림이 많고 필기할 게 많아서 영상 빼고 제 얼굴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흥분의 전도와 전달. 흥분의 전도와 전달. 이번 시간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 3, 4시간에 걸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부의 신호를 어떻게 우리 몸이 인식하는가, 어떻게 우리 몸 안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즉 신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경에 대한 얘기. 신경. 그죠?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요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무조건 세포겠죠.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세포니까. 근데 세포인데 신경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세포의 모양이 이와 같이 특수하게 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포입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그래서 세포는 세포인데 신기하게 생긴 세포다.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여줍니다. 뉴런이라고. 그죠? 이게 뉴런의 모습이고, 오늘은 요 구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뉴런은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나뭇가지 모양. 요게 외부의 자극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통과가 돼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왜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자극이 이동을 하는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은 생긴 모양, 구조, 그 다음에 명칭,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할 때입니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수상도이기. 요 숫자가 나뭇가지 숫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가지도이기 같은 말입니다. 돌기는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게 돌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런 게 돌기잖아요. 근데 나뭇가지 모양으로 튀어나온 돌기다. 그래서 가지돌기. 이걸 한문으로 쓰면 가지 숫자를 써서 수상, 상자가 형상상자죠. 나뭇가지 모양의 돌기. 이걸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가지돌기. 요새는 교과서에서 우리말을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지돌기라는 명칭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학이나 아니면 뭐 학문적인 집단에서는 아직까지 수상돌기라는 말도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포기 때문에 핵도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겠죠. 그게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 공간에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세포체.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포의 모습인 거죠. 요게. 그리고 요런 가지돌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요 세포의 막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여기가 또 이렇게 길어지고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가 길어지고 길어져서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이 된 겁니다. 막이에요. 막이 길어진 겁니다. 특수한 형태죠. 모양이 특이하니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네, 세포인데 여기가 신경세포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여기도 또 나뭇가지 돌기 같죠.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축삭돌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기다란 대 요거 뭐라 부르냐면 그냥 축삭이라 불러요. 축삭이라 부르고 요 끄트머리 여기를 축삭돌기라 부르고, 축삭돌기의 끄트머리를 축삭말단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왜 이렇게 명칭이 복잡하냐면 일반적으로 생겨야 되는 모양처럼 안 생기고 특별하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축삭돌기 말단은 끝이 이렇게 그냥 가늘게 모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도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축삭말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나뭇가지 모양의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 그 다음에 축삭돌기, 그 다음에 축삭돌기의 말단, 축삭말단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겼죠 이게. 딱 보면 여기 소세지 모양 요거 분홍이 요 소세지 모양 요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마리집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집.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뿐만 아니고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그 명칭,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보지 마시고 명칭.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명칭을 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마리집.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요게 이제 요 가운데 요 축삭이 신호가 전달되는 전선 같은 거예요. 전선. 근데 요거를 절연체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어떤 절연체가 지질 성분입니다. 성분으로 따지면 지질 성분인 절연체가 요 축삭을 요렇게 빙글빙글 감아서 네,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은 우리 전선이 있으면 그 검은색 테이프로 여기를 이렇게 감아놓은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때 이 검은색 테이프가 뭐가 되냐면은 마리집이 되는 겁니다. 마리집.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검은색 테이프라는 게 우리 몸에 테이프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축삭이 있어요. 축삭.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세포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 세포가 이렇게 자라면서 여기를 계속 이렇게 자라는 거야. 막이. 이 세포의 막이. 이 녹색으로 생겨먹은 이 세포가 여기를 칭칭칭칭 감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세포는 요 세포는 막의 성분이 지질 성분이 많은 그런 막으로 감싸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포가 있는 요 부분만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요 구조물을 마리집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마리집하고 마리집 사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즉 마리집이 없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요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 즉 여기 네, 여기 구간은 이쪽 분홍색 마리집하고 이쪽 마리집이 없는 축삭이 노출된 구간이죠. 여기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 랑비에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랑비에가 발견한 결절 혹은 랑비에 마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디를 한문으로 쓰면 결절입니다. 네, 그래서 랑비에 마디, 랑비에 결절 요거 지금 몇 개 안 했습니다. 자, 용어만 얘기하면 가지돌기, 축삭돌기, 축삭말단, 신경세포체, 축삭, 마리집. 오케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랑비의 결절, 랑비의 마디. 오케이? 네. 요렇게. 그리고 마리집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다른 말이 많아서 힘들죠. 그렇죠? 한문하고 한글하고 막 있기 때문에 예.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마리집을 수초라고도 부릅니다. 수초. 네. 수초. 싸고 있다. 싸고 있는 수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 마리집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보면 신경에 따라서 어떤 뉴런은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있고요.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뉴런. 어떤 뉴런은 마리집이 없는 뉴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마리집 신경 이렇게 표현하고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표현하죠. 민자가 없을 민자입니다. 여러분들 달팽이 중에서 껍데기 없는 달팽이 뭐라 부릅니까? 민달팽이, 그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신경 그 얘기입니다. 민마리집은. 그래서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 이런 게 있다. 사람 몸 안에도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부분에 따라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되겠죠? 아니면 어떤 동물에 따라서는 마리집 신경이 없고 민마리집 신경으로만 구성된 동물도 있습니다. 여튼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은 마리집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요게 이제 뉴런의 종류가 되죠. 뉴런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근데 뭐 신경의 종류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기준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나눌 때는 기준이 뭐냐면 네,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신경과 뉴런을 같이 쓰는 이유는 신경의 기본 구성 단위가 뉴런이기 때문에 뭐 신경의 종류든 뉴런의 종류든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뉴런을 나누는 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다른 기능. 어떤 거냐면은 기능에 따른 분류. 네, 기능. 아까는 구조적인 거였죠.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이번에는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감각신경. 그러니까는 감각기관하고 네, 감각기관하고 연결되어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감각뉴런이라 부릅니다. 감각뉴런.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뉴런은 어떤 뭐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명령을 근육에 전달을 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뉴런을 운동뉴런이라 부릅니다. 연합뉴런은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연결해주는 뉴런을 연합뉴런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자극은 어떻게 흐르냐면 일단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이 들어와서 이 자극이 어디로 가냐면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걸 바탕으로 뭔가 판단을 해서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운동뉴런으로 가야 되는데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연합뉴런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뉴런으로 들어온 정보는 연합뉴런을 거쳐서 운동뉴런으로 가게 되고 그게 근육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연합뉴런이라는 건 뇌나 뭐 척수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주로 연합뉴런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럼 소리 자극이 들어와. 그럼 귀에서 뇌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뉴런을 따라서 정보가 뇌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뇌는 연합뉴런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뇌가 뭔가 판단을 해서 그걸 운동뉴런으로 보내면 운동뉴런이 근육으로 보내고 그러면 필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자극이 흘러가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또 구분하냐면 감각뉴런을 구심성 뉴런 이걸 원심성 뉴런이라 불러요. 자, 이거 이제 풀어볼게요. 구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심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우리가 어디가 중심이냐면 여기가 중심이겠죠. 판단을 여기서 내리니까 이 연합뉴런 중심이야.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있는 뉴런 이게 이제 구심성입니다. 구심성이 구심력 여러분들 물리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이제 구심력 그죠?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거 원심력. 중심을 구하러 들어온다. 구심력. 그러니까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구심력. 원심력은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졌어. 뭘 원자죠? 멀어지는 방향.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 이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되면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의 방향에 따라서 구심성, 원심성, 중심으로 오면 구심성,
중심에서 나가면 원심성. 근데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감각 뉴런이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이 되는 거고,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원심성인데 운동 뉴런들이, 왜냐면 운동 뉴런은 자극을 어디로 전달해야 되냐면 근육으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죠? 뇌에서 근육 쪽으로 가는 요 방향. 요게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가 특이하냐면은 요게 특이합니다. 요거. 이게 감각 뉴런은요, 신경세포체가 요 끄트머리에, 요걸 보세요. 운동 뉴런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체가 있고 여기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앞에 모습처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머리가 있고 신경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구조인데, 여기 보면 여기는 감각 뉴런은 요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죠? 운동 뉴런하고 감각 뉴런은 이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운동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고 축삭이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축삭이 쭉 있고 축삭 옆구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세포체가 옆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딱 봤을 때 차이죠. 그러니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뭔지 감이 잡히십니까? 네. 어려운 내용 아니고 기본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부르는 명칭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듣고 완벽하게 기억을 해줘야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와 같은 명칭들을 편하게 그냥 쓸 텐데 그때 거슬리지 않을 겁니다. 설명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잘 듣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극이 어떻게, 이렇게 제가 지금 화살표를 그려놨지만 자극이 어떻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